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2일 코멘트입니다. 네, 여기 싱가포르 진짜 오랜만에 비 안 오고 해가 뜨는 싱가포르 오전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무역과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에 집중하기 위하여 중국의 시장을 크게 개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주식과 ETF에 투자가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 의하면 중국의 사이버 공안 관리국은 기업들이 AI 시스템을 출시하기 전에 라이센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AI에 대한 규제 또한 이야기를 했고요. 따라서 어제도 썼듯이 AI의 미래의 전망은 좋습니다만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도 상당히 많고 각국의 규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상승을 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발표가 될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다우, S&P, 나스닥은 각각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팍스콘이 인도의 베단타와의 반도체 합작 투자에서 철수한 것에 대한 이유는 베단타의 재정적인 상황이 우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단타가 인도의 큰 석유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철수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스위스의 UBS는 100% 투자한 중국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 설립을 위한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자산운용사가 2개 이상의 펀드를 관리할 수 없도록 한 중국의 규정 때문입니다. UBS는 이미 중국에 있는 펀드 회사에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인수한 크레딧 스위스 CS로 인하여 기존의 CS가 가지고 있던 펀드의 2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앞으로 중국이 바꿔나갈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건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2분기 매출이 전기차와 최고급 차량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6%가 증가한 51만 5,700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23%가 늘었고 중국에서 12%가 늘었고 미국에서 6%가 늘면서 주요 지역에서 판매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텐센트의 위챗의 온라인 매장에 어제부터 애플의 아이폰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플의 소매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최대 그룹인 타타는 이르면 8월부터 인도에 있는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을 인수해서 아이폰의 조립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애플의 탈중국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와의 인수 과정을 변경을 하면서 미국 판사에게 허가를 받은 지 채 1시간도 안 돼요. 영국의 규제 당국도 전례 없이 인수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19% 올랐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가는 10.02% 상승을 했습니다. 불가리가 해외 웹사이트에 대만을 중국과 다른 독립된 국가로 기재한 후에 중국의 네티즌들은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결국 사과를 했으며 이건 경영진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에도 외국의 기업들이 홍콩, 마카오, 대만을 중국과 다른 나라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폭풍을 받았죠. 후보풍을 받긴 받았습니다. 중국의 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5일에 샤오미, 알리바바 클라우드 등 민간 기업들과의 회의를 열어서 혁신과 국가전력 과학기술 등을 논의했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중국은 민간 기업이 선도적인 과학기술 기업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며 더 많은 인재가 과학기술 기업에 모이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중국 정부의 행동이 향후에 주식이나 ETF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국영 투자자인 테마스에게 순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작년에 비해서 5.2%가 하락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좀 더 신중히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그들은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FTX 거래소 파산 시에 2억 7,500만 불, 3,562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에서 건설 중인 도로의 교량이 붕괴가 돼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당했고 카페에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일본의 남부는 폭우로 인하여 6명이 사망을 하고 3명이 실종을 당하는 수해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작년에 110억 불, 14조 2,400억 원의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투자한 LIV와 미국의 PGA와의 통합을 설명하는 자세한 문서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러면서 반독점 행위의 혐의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근처의 반도에서 화산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7월 10일에 찍은 사진을 첨부합니다. 이미 카페에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규모가 적고 대중교통은 방해가 없이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토 정상회담 시작 몇 시간 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밤부터 공습을 했습니다. 영국의 5월의 실업률은 3.8%로 약간 상승을 했으며 경제가 인플레로 인하여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용의 상황은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이키 캐나다와 다이너스티 골드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위구르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리플은 여전히 6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며 613원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SEC와 리플의 소송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서 결과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9월 말까지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여름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6월엔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업계 예측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하지만 저가 매수를 하는 투자가들의 매수량이 늘고 있고 에코 프로그램에서 이익이 크게 났기 때문에 이 이익이 난 부분을 가지고 저가 매수를 했던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때가 했으면은 600원 이하에 했거든요. 그랬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수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